한국표준과학연구원 뭐 권태경입니다. 먼저 이 자료는 그 2개월 전인데 11월 23일 발송한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 한 90% 정도 또 들으신 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건 양자 센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앞서 그 김영희 센터장님 발표하시고 또 제 다음에 이제 그 애들이 고영호 박사님 발표하실 내용과 상당히 좀 중복될 것 같습니다. 중복되지만 이제 과기부와 이와 같은 기관들, 그 미래 양자 융합 포럼에서 마련한 양자 백서라든지 또 국가 양자 전략 기술 발표한 그 내용들을 그냥 소개시키는 정도. 그리고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말씀을 드리지 못할 것 같고,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걸 보시면 이제 자료를 직접 찾아보시면 되니까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양자 센서는 어떤 양자 현상을 이용해서 지금 있는 센서보다 더 정밀도가 높고 더 감도가 높은 그런 센서를 개발하겠다는 게 양자 센서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어떤 기술 혁신을 할 수 있고, 기술 혁신을 하게 되면 국가 전략 기술도 확보하고 기술 백권 경쟁에 대응할 수 있고, 그리고 신산업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양자 센서에 관심을 가지게 돼 그 국가적으로 추진하게 된 게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센서는 센서를 뭘 가지고 재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 뭘 재냐에 따라 나누기도 합니다. 위에 거는 이제 어떤 것을 이용해서 어떤 원자나 이온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잴 때 분류하는 방식. 아래는 우리가 뭘 재는가, 중력을 잰다, 회전을 잰다, 길이를 잰다, 시간을 잰다 이런 것들 물리량을 측정에 따라서 이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센서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분류가 너무 많습니다. 많아서 크게 국가적으로 양자 센서 분류를 5개 분류로 나누었습니다. 나누기를 이제 관성 센서가 있고, 양자 관성 센서, 양자 시간 주파수 센서, 또 양자 전기장 센서, 자기장 센서, 또 합쳐서 그냥 전기장, 자기장 센서라고 하고, 그리고 양자 광학 센서, 이렇게 센서 분류를 5개로 나눕니다. 여기 2개 합쳐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전되는 전망을 보면 현재 이제 원리 검증을 넘어서서 어떤 실질적으로 실험실에서 구현해서 검증한 정도 단계라고, 일부 좀 빨리 가는 것들은 이미 소형화나 직접화, 실용화 단계까지 가서 이제 실용화 쪽에 이제 접근하고 있는 것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분야마다 다 좀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발전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자 관성 센서는 중력, 회전, 가속도 이런 걸 재는 관성 항구에 필요한 물리량을 재는 걸 관성 센서라고 합니다. 특히 이런 건 국방 분야나 자동차 자율주행 쪽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항법을 한다는 데 전부 위성 항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위성이 불가한 환경에서 하기 위한 국방 분야에서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 다 무 GPS 또는 무 위성 항법 시스템 개발하기 그런 연구들도 관성 센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나침판이라는 말씀입니다. 양자 현상을 이용해서 가속도와 회전을 동시에 잴 수 있는 걸 양자 나침판이다. 이건 저희 하고 있는 중력계이고, 지금 사진 보여드리고 있고, 수준은 거의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서 저희가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주파수 센싱은 사실은 이미 시간 센서는 굉장히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그냥 원자 시계라고 많이 사용하였고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다시 원래 양자 현상이 가장 먼저 출발한 분야 시간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되는 분야는 사실 눈에 안 띄어서 그렇지 모든 계측 장비 안에 시계가 다 들어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동화든 어떤 계측이든. 그래서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양자 시간 주파수 센서입니다. 종류도 다양하게 있고요. 가장 많이 쓰이는 소형 고정밀 원자식, 루비듐 원자식입니다. 그래서 GPS 수신기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에는 루비듐 시계가 들어가 있고, 최근에 이제 칩스케일 원자식, 초소형 원자시계가 돼서 이제 루비듐 원자식을 대체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출발은 지금 국방 쪽에서 많이 출발합니다. 미국 다파라든지 프랑스 같은 경우 이와 같이 여러 기관 컨소시엄 구성들이 국방 쪽하고 표준 쪽 기관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중국에도 하고 있고, 일본도 하고 있고, 저희도 민군 겸용 기술 지원 사업으로 5년 동안 수행해서 이제 세계 기관이 같이 해서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이게 칩스케일 테크놀로지가 이제 발전을 원자 시계에서 출발하지만 이 칩스케일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면 이제 제일 먼저 출발했던 게 이제 원자 시계 쪽이고, 이제 자기장 센서도 칩스케일, 회전을 재는 자이로죠.
그리고 콜드아톰 이용하는 거요. 이런 여러 가지 방향으로 칩스케일 기술이 이제 발전해 나가고 여러 센서에 적용되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이 미스트 오너 칩이라는 건 뭐냐면 칩 안에다가 여러 가지 물리량을 잴 수 있는, 즉 미스트는 미국 표준기관이고 미국 표준기관을 칩 안에 넣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미스트 오너 칩이라는데 저희도 그걸 벤치마킹해서 크리스 오너 칩,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칩에 이제 여러 가지 센서를 측정할 수 있는 플랫폼을 칩 안에 다 넣겠다 그런 프로젝트도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지만 계속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장 센서는 이제 주로 이제 가장 지금 현재 양자 쪽에 센서 쪽에서는 자기장 센서가 가장 폭넓게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나노스캐너, 양자 내시경, 양자 바이오 센서에서 기존 고전 자력계에 비해서 훨씬 높은 민감도가 훨씬 높고 분해도 훨씬 높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양자 MRI라든지 뭐 소형 원자 자력계 같은 거고 특히 이제 뇌자도 뇌의 자기장을 측정하는 게 스키드 소준도입니다. 여러 가지 큰 저온 극저온에서 측정한 테스트템을 이제 웨어러블 하는 단계, 머리 헬멧처럼 쓰고 있고 국방 쪽에서는 이제 병사 헬멧에 장착해서 어떤 병사의 상태를 관측한다든지 또는 심자도를 잰다든지 그런 것들도 이제 웨어러블 단계로 넘어가는 상용화도 많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방 쪽에 이제 자기 탐지에서는 자기장 가지고 이제 그 군사 시설이라든지 지하 시설 같은 걸 탐지하는데도 실제 지금 ABB에서도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장도 항법이 가능합니다. 자기장 항법률 센서 이런 로기드 마틴이라는 데서 개발하는데 자기 항법률 자기장 센서 지구 자기장을 측정해서 항법을 사용합니다. 전기장 센서 같은 경우는 수도 산업안전이나 반도체 특성을 바르게 아주 고속으로 빨리 그리고 비접촉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생산 라인에서 바로 이제 반도체 같은 분량 검출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이 위성 쪽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전자파를 측정해서 어떤 기상 상태 측정한다는 그런 쪽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제 요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전기장 센서에 사용할 수 있는 원자 셀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부품 판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학 센서는 이제 과학 쪽도 이제 그 양자 현미경에서 의학 쪽이나 또 분자 생물학 쪽에 하고 그리고 뭐 이미지 그리고 최근에 많이 관심 갖고 있는 양자 라이다, 레이더 쪽에서 그래서 이제 현재보다 훨씬 감도가 높고 분해를 높게 측정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암세포 이미지가 있는데 이쪽이 양자 쪽이 여기 보전입니다. 보전들이 훨씬 높은 해상도로 이제 그 암세포를 관측할 수 있고 이 뭐 제라드 PC 생체 시료 이미지인데 여기 양자 쪽이 여기 보전입니다. 아주 생체 이미지를 정확하게 측정해 이미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고 뭐 국방 쪽에는 주로 양자 라이다, 레이더에서 스텔스기 감지하는 그런 쪽 기술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시장 분야로 넘어가는데요. 이 양자 기술 백서는 2002년도에 22년도에 나왔고 올해 이제 개정판으로 2020년 나왔고 앞서 김정희 센터장님께서 뭐 어떻게 다운받으실지 말씀드립니다. 보시면 이제 현창위원회가 집필 전문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센서 시장 동향 부분만 뺀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내용들을 참조하시고 센서 시장 동향 관련해서는 이런 게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센서 시장은 전망하기를 연간 한 22%씩 계속 성장하고 있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성장하고 어떤 시장 형성 시점을 보면 보통 통신이 지금 가장 많이 4 내지 6년, 센서 같은 경우 7 내지 9년 평균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뭐 항공, 우주, 국방, 에너지, 석유, 금융 이런 쪽, 물류 쪽에도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러니까 센싱을 굉장히 약간 다양하게 플랫폼이나 물리량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시장 측면에서 보면 제일 큰 게 자기장 센싱이니까 분류를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 시장이고 그중에 자기장 센서 관련 시장 그 다음에 센싱 이미지가 나머지 시장입니다. 그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률은 뭐 이렇게 성장이 늦은 조금 작은 것은 이미 시장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작은 쪽은 좀 많이 빠르게 이제 연간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뭐 북미, 서유럽, 중국, 일본에 비해 아직 좀 시장 규모가 좀 작고 그렇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 같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센서 종류별로 이제 현재 이미징은 굉장히 여러 가지 합쳐준 거고요. 원자시계 쪽이 가장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력 센서, 자기장 센서, 또 자기장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요거하고 달리 전체적으로 사용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장으로 오면 원자 자력, 설프라는 건 원자 자력입니다. 그다음 광풍피도 원자 자력이고 소수형 원자도 원자 자력입니다. 그다음 스키는 초전도고 이거는 MV센터 고체 쪽입니다. 이것도 고체 쪽에 보면은 지금 현재 가장 넓게 많이 가고 있고 소형화로 가는 거는 원자 자력계 쪽이 가장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활용 분야는 당연히 이제 센서 쪽이 가장 활용도가 좋은 센서가 많이 쓰는 국방 쪽입니다. 국방, 그다음 교통, 공공 안전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산업화 모델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도 저는 이 부분에 자세히 참여를 안 했는데 또 이 챕터의 첫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양자 기술에 대한 산업계 수요는 무궁무진하다. 평소에 늘 주장하시는 것 같고 여기 관해서 아마 뒤에 고영호 박사님도 발표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센서 종류에 따라서 어떤 분야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게 발표를 하면서 이제 그 대전 산업 생태계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위치는 아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교수님 계셔서 그냥 나름 생각해서 한 겁니다. 요쪽에 보시는 게 영국 쪽에 사는 생태계 식도인데요. 센서 쪽에. 이게 쭉 보면 아래쪽이 부품 산업입니다. 사실 부품 산업은 직접적인 양자 기술을 사용하는 것도 있고 양자 기술이 아닌 것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양자를 하기 위한 부품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고 많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부품 산업들이 있고 그걸 이용해서 양자 센서를 연구하는 그룹들이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양자 센서를 상용화하는 그룹이 있고 이런 전체적인 생태계가 구성되면은 아마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대전시가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소재 부품 장비 이게 이 레벨에서 충분히 구성되고 그다음에 연구할 수 있는 분야 이걸 또 산업화하는 상용화할 수 있는 그룹 그리고 수요처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어떤 연계도라든지 협력 관계 이런 걸 구축하면은 생태계 구성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지금 미래 양자 융합 포럼 이런 걸 그 양자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그 활동을 하고 계시죠. 기술 교류라든지 산업화 모델 공동연구 승인이라고 해서 어떤 산업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 교류를 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을 수행하는 것들을 참조하시고 대전 지역도 대전 지역에 맞는 이런 생태계 구성을 하기 위한 어떤 게 있으면은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전략을 지난해 6월에 발표한 내용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GPL 검토 자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비전이죠. 비전은 이제 2035년 글로벌 양자 국가로 쓰겠다는 비전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가 이제 제2차 양자혁명, 퀀텀 시대로 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미래상이죠. 우리가 양자 센스나 양자 기술 발전을 뭘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양자 경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주열적인 이런 것들 예로 쓰여들고 그리고 안전한 사회, 이제 생활 속에서 하는 여러 가지 안전 장치들, 가스 감지하는 게 대표적인 되겠죠. 그런 것들이 되겠고, 그다음 국방 쪽에서 안전한 사회 구현하고, 그리고 이제 의료 분야 난치, 병 극복, 심리학 개발한다든지, 또 의료 서비스 쪽에서 이제 행복한 일상생활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책 목표를 컴퓨팅, 통신, 센싱 이렇게 민간 협력의 3조 원 이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정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전 전략을 단계를 보면 3단계 하고 센서만 보시게 되면 이제 현재 원천 기술 개발 단계에서 센서 상용화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복합 센서 시스템으로 발전해가서 산업 기술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이걸 하기 위한 인프라 시스템이 많이 필요하니까 인프라 시스템들을 그리고 민간 인프라까지 이렇게 확대해가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센서도 이제 그 센서의 종류를 파급력이나 기술 성숙도에서 트랙 1, 2, 3에서 트랙별로 국가 예산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 마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양자 소자 공정 인프라에서 아까 앞에 있었던 개방형 인프라시스를 파운드리 산업화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소재 부품 이미 중국 때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기술이 발전하려면 관련된 소재 부품 발전이 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산업 기반 발전에서 이제 스타트업 육성에 육군 기업 창출 그리고 양자 집중 육성 건력 이제 건력별로 해서 제도적 강화하겠다는 거. 이거는 안보 쪽 국방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보면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 지방에서 어떻게 국가 전략 체계를 활용해서 지방
그 자연자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가 보면 이런 것들을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 잘 활용해서 뭐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연계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대전 그 과학기술 연자과학기술 영역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 감사합니다.